그대만 여기에 출연을 한다 그러면 안 왔을 거야. 당연하죠. 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가보니까 배 안에 이미 물이 들어오고 있었고 서둘러서 선실로 들어가서 유전을 치기 시작해. SOS! 그네에서 조난! SOS! 여기는 남영호! Turn the lights on, turn the lights on. 미쳐봐 한번 리듬에 맞춰. 이 시간을 기다렸어. Ooh, baby take your time. 야, 이거 와있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잖아. 아이고, I miss you. 의자를 좀 잘못 놓은 것 같아, 스태프들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왜 이래? 가까이 앉으려고. 아, 좀 그러지 좀 마. 내가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나이가 있는데 제가 되게. 되게 어색하네요. 네네네. 그래? 왜 네. 어색해? 아, 이게 화면에서는 두 분 다 저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실제로 뵈는 게 처음이니까. 그래요? 네, 되게 어색하고. 나는 너무 설레요.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내 앞에 앉은 분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제주도 출신들이 노래를 잘해요. 저는 잘한다고 봐요.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있을 것이다. 근데 저 감귤밭에서 노래 연습하긴 했어요. 아 진짜? 감귤밭에서. 아빠가 농장을 하셨어가지고 밭에서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그럼 언제까지 제주에 있었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주에 살다 서울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항상 제주도에서 보냈어요. 왜냐면 저희 가족 말고 모든 친척들이 다 제주도에 계셔가지고. 토백이네. 저는 그래도 도시여가지고 사투리가 심하진 않았는데 이거를 좀 잘 못 고쳤어요. 뒤에 붙어있는. 에에에. 뭐 그런 거 있? 아니 그러니까 막 그치? 그치 뒤에 붙네. 나 밥 먹었지 그치 이렇게 하는 거를 전 그게 사투리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대본 이런 거 보니까 네. 우리 다 반말 하라고. 진짜 반말하게 돼 아. 있던데. 어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요? 불편하죠. 저도 좀 불편해. 소유 씨랑은 이제 나이가 어쨌든 저보다 아래니까 가능한데 우리 선생님 뵈면 누가 반말을 뭐 하겠어요? 선생님이야. 내가 당신을 가르치. 아니 그 수염도 이렇게 있고 막 이러니까 무섭잖아 살짝. 그러고 보니 눈빛이 아주 좋아 보이는구만. 방송에서 누굴 때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겁먹지 마. 반말하라고 했으니까 반말해야죠. 반말해. 그래. 반말해. 그래. 이게 무서워.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나이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젊어지니까 난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 갑자기. 나는 너무 좋아. 반말하는 거예요? 반말하면은 내가 그대들 나이로 낮아지니까. 가져가는 것 같아. 그럼 뭐 편하게 그럼 야자 타임 하죠. 그냥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하자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면은 편하게. 무슨 얘기를 해줄 거야, 소유가? 자 오늘 해줄 얘기는 오늘 해줄 얘기는 일단 반말로 해볼게. 앞으로도 쭉 우리 말로 자. 그거는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시작해볼게. 오케이. 동네 어귀에서부터 마을에서 울음바다가 되어 있는 거야.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SOS! 여기는 남영호. 소리도 그네에서 조난. 승선자는 총 340명이었어. 생존자는 총 12명. 세 번, 네 번 구조 신호 요청을 가장 먼저 포착한 건 일본에서 이걸 들었다. 어느새 배는 가라앉고 비명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아. 자, 그럼 시작해볼게. 오케이. 때는 1970년 12월 15일 중학교 2학년 원순 씨는 여느 때처럼 학교에 있었어. 점심 무렵쯤 담임 선생님이 원순 씨를 급하게 불렀어. 지금 집에 빨리 가봐라.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길래 조퇴까지 하고 가라고 하지? 그래서 원순 씨는 걸음을 재촉했어. 그런데 동네 어귀에서부터
마을에서 울음바다가 되어 있는 거야. 마을이 동네 온 마을에서. 자체가 뭔 일이 있었나? 사고 있었나? 집에 도착했더니 어머니는 거의 실신 상태야. 왜냐면 아버지랑 동생이 탄 배가 사고가 났대. 어부 가족인가? 어부이거나 뭐 아니면 뭐 배를 그러면 사고가 났으니까 배를 타고. 그러니까. 근데 온 마을에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이것도 이해할 수 없어. 아, 집안일이 아니고 온 동네가 막 전체가? 예,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니까 학교에서 아버지하고 고모하고 셋 아버지는 이제 잔치 먹으러 갔는데 고모 아들 잔치 먹으러 갔으니까 뭐 돼지 한 마리 잡고 부산은 갔는데 남양은 타고 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학교에서 갑자기 혹시나 해가지고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따로 갑시다 해가지고 성산포를 맨날 오니까 하루에 한 번씩 오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가족을 5사람이 일이 있잖아요. 배의 이름은 남영호야. 제주와 부산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이지. 아, 이 배네, 이 배네. 아, 별로 크지도 않네. 지금으로 보면 큰 배도 아니네, 이거. 조그만 배인데. 그러니까 저 배가 침몰했다. 온 가족이 탔다가. 근데 동네가 막 그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는 다른 사람도 또 있었나? 많은 그 배에 사람들이 탔던 살았나 사람들. 맞아. 사고가 난 건 그날 새벽 1시 25분이었어. 여수 소리도 인근에서 침몰을 했는데 승선자는 총 340명이었어. 많이 탔네요, 저 조그만 배에. 그러니까. 근데 생존자는 총 12명이야. 12명. 그러면은 300명 넘는 사람 중에 328명 정도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당시 보고된 기록마다 승선자와 사망자 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300여 명의 사상자 중에 207명이 제주도 사람이야. 왜냐면 제주도와 부산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탔겠지. 아, 육지 사람이 제주에 왔다가 가는 사람보다 제주에 있는 사람이 부산이나 부산으로. 이런 쪽으로 가는 그치. 사람이 많은 거지. 그래서 원순 씨가 사는 종달리에서만 21명이 사망했어. 그 성산 쪽이구나, 종달리가. 바로 옆에. 잘 알아. 또 그 바로 옆에가 시흥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내가 시흥 출신인데 아, 진짜? 그 배에 나는 얼굴도 모르는 우리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도 돌아가셨어. 그 배에 있었어. 진짜? 애기도 있었어. 애기도. 직접적인 피해자네. 피해자 가족이네. 난 얼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난 언제 알았냐면 우리가 이제 벌초를 하잖아. 벌초. 응. 추석 때 막 이런. 그렇지. 가면 따로 되어 있는 그 산소 2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 묘비에 뭐 가슴 아픈 넋이요 남영호 사건으로 이렇게 써 있고 거기는 시신도 없는 그냥 빈 묘지 빈 묘. 거기를 가묘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그 사망자 중에 유해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냥 입었던 옷 같은 거 그냥 하나 넣어서 산소를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지?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겨울이라고 사람들이 해도. 날씨가 안 좋았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생각과 달리 겨울이었지만 정말 쾌청한 맑은 날씨였어. 근데? 남영호가 서귀포항을 출항한 건 전날인 12월 14일 오후 5시야. 남해안에서 사흘 동안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발이 묶여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 사람들이 몰렸구나. 그렇지. 그래서 연말이 대목이다 보니까 원래보다 더 많은 승객을 태웠대. 그런데 이날 남영호 말고도 2척이 더 있었는데 다른 배. 다른 배 2척이 더 있었는데 마침 화재나 고장으로 모두 수리 중이었어요. 꼭 그래요. 꼭 이런 게 이게 만들어진 상황이. 다른 배가 있었다면 거기로 좀 더 나눠서 탔을 텐데. 나눠서 이렇게 타고 그러니까. 짐이 뭐가 원래 실렸을까? 더 많아지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갑판 위까지 감귤이 꿰짝으로 엄청 많이 실었대. 갑판에는 원래 짐을 실을 있으면 수 안 없는 되죠. 공간인데 그럼 큰일 나. 가판이는 원래 짐 실는 공간이 아니에요. 감귤은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12월에 되면 겨울에 나오는 감귤이니까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리는 농작물이었기 때문에 배에다가 막 실었대. 맞아. 12월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미 시작부터 남영호는 살짝 기울어든 상태였어. 출발할 때. 출발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도 탔고 남영호의 정원은 302명이었어. 근데 30명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그날 화물 적재량은 540여 톤이었어. 540톤. 정량은 130톤. 이야. 130톤. 이야. 네 배를. 그러면 출발하면 안 되지. 배도 기울어져 있고
4배의 물건이 더 실려 있는 상태. 생존한 선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출항할 때부터 왼쪽으로 10도 정도 기울어졌다고 하더라고. 자정이 지나고 승객들은 모두 잠이 든 상태였어. 잠잤겠지. 그 좁은 배에서. 한 그래서 4시간 지났으니까. 대하는 아주 고요했고 그리고 문제의 시간이 됐어. 새벽 1시 20분.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서 가판이 아까 전에 내가 말했잖아. 가격이 빽짝으로 쌓여있고 그런 게 우르르 쏟아지기 시작했어. 그렇게 중심을 잃고 선체가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곧이어서 배가 뒤집혀. 그 추운 겨울에 바다에 괴짝이 치는 상태로 이렇게 쏠리면서 배가 쓰러져. 뭘 할 수가 없었어. 300명 넘는 사람들이 바다에 그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진 거야. 아우. 이야. 그럼 이제 그 빨리 연락을 해서 이제 막 구조해 주세요.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통신사 김박지 씨도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어. 그래서 나가 보니까 배 안에 이미 물이 들어오고 있었고 서둘러서 선실로 들어가서 무전을 치기 시작해. SOS 여기는 남영호. 소리도 그네에서 조난. SOS 여기는 남영호. 2번, 3번, 4번.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다시 5번째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데 통신실로 바닷물이 밀려들어. 그럼 대답을 하기 전에 물이 이미 들어와서 들어왔고 이제 대피를 해야지. 통신도 끊겼을 텐데. 배 위도 아수라장해. 많은 사람들이 화물에 휩쓸려서 바다로 떨어지고 다치고 어느새 배는 가라앉고 비명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아. 아까 그 사진에 보니까 왜 배가 그 1970년이니까 뭐 저기 뒤에도 있어. 저기도 사진은 있지만 저런 배에 지금 같으면 왜 구명 보트 그렇지. 이렇게 그냥 왜 조끼. 조끼도 있고 막 있을 텐데 저런 옛날 그 저런 쇠로 된 옛날 저런 화물선에 그런 장비들도 없었고 그리고 있어도 그것을 짝지. 착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지, 없었던 갑자기 그 잠을 자고 있었으니까.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갑판에 뚜껑이나 아니면 감귤 꿰짝을 붙잡고 사투를 벌였어. 하지만 겨울이잖아. 춥잖아. 아니 그 빨리 왔으면 구했을 텐데. 사방은 둘러봐도 보이는 건 새까만 바다뿐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얼마나 동이 무서웠어. 틀 때까지 표류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정신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이제 바닷속으로 빠졌어. 얼마나 차가웠을까. 새벽 1시에 배는 침몰을 했고 그때부터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니까 6시간, 7시간을 그 물 안에 있었던 거지. 아니 그러니까 추운 겨울 아무리 바다에. 50년이 넘는 50년 전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시스템은 있었을 텐데 거기서 SOS를 쳤으면은 여수 인근이라며 여수 인근이면은 뭐 거기 해경이라든가 막 배들이 와가지고 빨리 구했으면은 사람들을 많이 구했을 텐데. 사고가 난 사흘 뒤에 신문에 실린 사설이야. 내가 한번 읽어볼게. 이번 참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만약 SOS를 관계기관이 제대로 수신 즉시 구조 활동을 서둘렀다라면 하는 점이다. 이는 천재지변도 불가항력도 아닌 관계기관의 기강회의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인재라는 거지. 인재야. 그러니까 요 구조해달라는 구조 신호를 들었을 때 빨리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그러니까 뭔가 출동을 하고 구조를 했을 텐데 여기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봐봐 SOS 교신에 이상이 있고 부산서 수신 못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니면 누가 들었는데 뭐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 근데 왜? 아이고 참. 그래서 남영호의 구조 신호 요청을 가장 먼저 포착한 건 일본의 해상보안청이었어. 일본에서 일본 해경이 먼저 맞아. 처음엔 해경과 무정부 모두 남영호의 구조 신호를 받지 못했다고 했어.
하지만 경찰이 압수한 무선 통신 일지를 보면 무전자가 사고 시각에 SOS를 2번 청취라고 남긴 기록이 있어. 그렇지. 분명히 들었을 들었다. 거라고. 두 기록은 번. 남아 있는 거지. 조난 장소와 시간을 알리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상부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대. 그다음 무전이 안 오니까. 그리고 아니 안 오면은 이게 무슨 일이 터졌구나. 그래가지고 막 연락을 해봐야지. 다른 데도. 지금은 뭐 GPS라는 게 있어서 바다로 어느 배가 가는지 다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인공위성이 근데 있으니까. 1970년에 그 배가 어디 있는지 좌표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 맞아. 핸드폰도 없을 때. 아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근데 무전에만. 그때 마침 해경 통신 담당이 자리를 비우고 있었대. 네가 봐.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다는 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야. 그 해경 담당자가 자리에만 있었더라면. 조금 더 대처가 빨랐을 수 있지. 여수 앞바다면은 우리 남해안 중에서 목포에서부터 부산이라고 치면 가운데야. 여수면은 아직 전남이야. 경상도로 가지도 않았을 거지. 그러면은 제주에서 여수 쪽으로 대각선으로 간 다음에 해안선을 따라서 부산으로 간다는 건데. 와, 그걸 다 알고 있어? 그렇지. 여수면은 아직 전남이야. 경상도도 안 가는 거라고. 아니 근데 그 지리를 왜 이렇게 잘 알지? 지리를 그렇게? 너무 잘 알아서 나 너무 놀랐어. 혹시 왜? 나 너무 놀랐어. 혹시 왜? 간첩은 아니? 아니 너무 지리를 잘 알니까. 지리를 너무 빠르게 문제를. 나도 신기해. 너 어떻게 그렇게 알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지도. 우리 지도를 우리 남해안이 이렇게 있잖아. 섬들이 제주도는 가장 가까운 게 목포 쪽이야. 제주도는.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부산으로 가려면은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가장 가까운 대각선으로 가면은 여수 앞바다야. 거기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가는 거야. 부산으로 가는 항로. 섬도 되게 많은. 그렇지. 그러면은 구해야지. 사고를 인지한 일본은 곧바로 순시선을 타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을 시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이야. 그래서 12명의 생존자 중에 8명을 이들이 구했어. 일본이 구한 거구나. 아니 구한 것은 정말 다행인데 이건 정말 창피한. 일본에서 오는 동안 우리는 뭘 했냐는 말이지. 일본은 우리 측 사고에게 알리는 긴급 타전도 보냈어. 아 일본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쪽으로 또. 그런데 이상하게 정오가 될 때까지 응답이 없어. 그 다음날 12시까지. 시간은 흐르고 다 흘러버렸다 이제. 그래서 해경 구호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어. 늦어도 너무 늦었다. 12시간이 이미 다 지나버린. 아니 나 정말 다음 날 오후 2시니까. 할 말이 근데 없다, 할 말이 더 없어. 할 말이 없는 건 다음 경비정은 더 늦어. 급유를 하느라 3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1시간을 기다리다가 의료진이 빠졌다는 연락을 듣고 다시 부산으로 다시 회항을 해. 의료진. 아니 1분 1초를 다투는 이미 골든 타임을 다시. 달려있는데 사람 목숨이 다시 돌려서 다시 돌려. 아니, 의료진이 빠져서. 돌린 것도 안타깝지만 기름을 넣었대요. 기름을 배에. 그러니까 항상 이게 딱 넣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출발할 때 되니까 기름 없네. 그때 기름 넣어. 이것도 참 안타깝다. 근데 나머지 경비정이 사고역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어. 오. 골든타임 림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추운 겨울 바다에 나무 괴짝 하나 안고 저체온증으로 아니 살아 있어도 저체온증으로 이미 뭐. 그래서 12명의 생존자 중에 아까 일본이 8명을 구했잖아. 4명은 우리나라 해경이 구조한 건 3명에 불과해. 대단하다. 참. 이분은 우리 아버님입니다, 아버님. 예. 그 아버님이 나이가 그때 한 40 몇 살째 돌아가서 카메라 아니고 그렸어요. 사진이 없어가지고 하나 막 그렸어요. 이제 하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동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린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서 이제 그때는 옛날은
사진이 많이 없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사진이 어디 가면 여행 가면 사진 찍는데 옛날에는 사진 찍는 것이 없었잖아요. 아버님 이제 하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시신을 못 차렸잖아요. 지금 이제 아버님하고 동생들이 이제 셋아버지네 그거를 인양을 지금도 못했잖아요. 바닥에 지금 있잖아요. 우리도 답답한 거예요. 독재 시대니까 뭐 선주도 내모달라 돈이 없으니까 뭐 내몰라 해가지고 오래발 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찾을 방법을 해 주십시오 해도 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원에서 사원. 돌아가시는 사람끼리 예, 결혼. 우리 돌아가서 고이리도 남양호에 돌아가서 지니까 같이 사원 결혼한 거예요. 야, 저 아까 그림 보니까 또 막 너무 짠한 게 난 사진 소름 한, 돋아. 사진 한 장 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영정 사진을 대신해야 돼. 아니, 그리고 이걸- 여기 계속 나오는 셋아버지가 누구냐? 셋아버지. 계속 나오는 셋아버지. 셋아버지. 소유 씨는 알 걸. 알지? 알지. 작은 아버지인데 작은 아버지는 똑같은 작은 아버지인데 정확한 위치 셋 사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이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작은 그리고 아버지. 세 번째는 제주도 말로 말제다버지. 말제 아버지. 말제. 말제 아버지. 말제다버지. 말제. 그래서 그럼 나는 막내. 근데 사실 나는 어렸을 때 그걸 모르고 그냥 모르고 어렸을 그냥 때 부르는 거지. 큰아빠, 큰아빠. 우리 아빠가 둘째였거든. 둘째. 그리고 작은 아빠, 말제. 말제다빠. 근데 말제다빠. 사람들 말제다빠 이러면 말제다빠가 뭐냐? 어. 말제다빠가 말제다빠. 설명을 말제다빠가 안 뭔데? 말제다빠를 말제다빠는 말제다빠라고 말제다빠. 하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그리고 사투리들이 조금 남아있어. 소유 씨의 친척들은 소유 씨 아버지한테 셋아버지 셋아버지. 이렇게 한대.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 정부는 인양을 포기 선언했어. 그래. 왜냐면 사고 해역 수심이 한 80에서 90m 정도 달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당시 기술로서는 선체 인양이 불가했었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나 이럴 때는 빨리빨리 그것을 없애버려. 사람 머릿속에서 되니까. 지워야 되니까 그냥 대충 돈 주고 말았을 거야. 맞아. 그치? 정확하게 사흘 만에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아, 그런 건 빨리 3일 만에. 빨리 주고 이런 신문이나 이런 방송 매체에서 그것들을 빨리 없애는 게 맞아. 우선순위였을 거야. 그렇다 보니까 검찰 수사도 일주일 만에 종결됐어. 그거 봐.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예나 지금이나 1심 재판에서 선주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만 원을 받았어. 아니 50년 전이라고 하지만은 3만 원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한 한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살인 방조죄는 기각됐어. 과적에 대한 책임만 인정을 한 거지. 과적을 했을 뿐이다. 과적을 했을 뿐이다. 아니 과적에 대한 책임이 살인 방조를 한 거야. 근데 아직 화내기는 일러. 2심에서는 그것 또한 뒤집혀. 선주가 직접 과적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야. 그럼 누가 그걸 실은 거야? 그럼? 우리가 스스로? 승객들이? 그 증거가 없어서 또 그럼 내려가나 이게? 생존한 선원들도 그래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생존한 선원들도 그래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선장과 통신사 둘 다 남용호를 운행하기에는 자격이 미달인 사람이었어. 그거 뭔 말이야?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격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선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장을 하고 미달이 있고. 된 거지. 미달인 사람이 운항을 한 거지. 총체적인 난국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배를 조종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걸 조종하고 있는 거지. 그 배.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인 건 선주일 거 아니야. 그런 그런데- 사고니까 더 많이 가판에도 싫고 사람도 더 많이 받고 그랬겠지. 아,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겠냐고. 선주가 오케이를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근데 그 사람한테 징역 6개월에 3만 원 때렸는데 그것도 그것도 이심에서? 안 이심에서 된다고. 또 이제 줄어들었거나 했겠지. 아하. 혈압 올라간다. 그래서 남영호가 혈압 올라니까 막 수염이 막 빠져. 남영호가
그래서 국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이 꾸려졌는데 관계 기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때 나온 희한한 말이 있었어. 돼지가 오늘 몇 마리나 탔나? 돼지? 돼지. 아니 돼지도 돼지도 뭐 흑돼지를 실었다는 얘기. 그때 당시에는 표값을 받았지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승객 명부에 누락시킨 사람들을 돼지라고 불러요. 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타요. 그 사람들 이름이랑 다 뭐 생년월일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적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태운 사람을 돼지라고 한 거야. 맞아. 하지만 조사 기간은 단 9일이었고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공직자들은 변명에만 열을 막 올렸어. 그래서 아까 그 승선자랑 사망자 수가 이렇게 막 일치하지 않고 명부랑 다르니까. 그래. 이야. 그래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떠들썩만 했을 뿐 이 조사도 보고서나 기록도 남아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금처럼 SNS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뉴스만 막으면은 뭐 한 4대 1간직 정도만 막으면 끝.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아마 이 남영호 사건도 뭐 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안에 유가족이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고 하지만 아마 제주도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영호?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주에서만 207명이라고 하니까 동시에 207명이 같은 날 제사를 올리는 거네. 제주에서는. 그러니까 온마을이 다 울음바다가 된 거지. 나는 가슴 아팠던 게 또 뭐였냐면 우리 어머니 증언 중에 동서가 아랫동서 윗동서가 돌아가셔서 받은 보상금으로 그래도 집을 사고 밭을 샀다 하더라고 그 당시에. 물론 뭐 그 당시 집과 밭이 뭐 그렇게 큰 금액도 맞아. 아니었겠지만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들은 그 보상금으로 그래도 집을 사서 남은 가족들이 살고 밭을 사서 그 밭을 이제 경작하면서 살았다는 얘기 들으니까 또 이게 또 사람을 목숨과 바꾼 거잖아. 목숨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 어르신들이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야.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픈 그 상처를 계속 후벼 파야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다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발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근데 그냥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옛날은 더 심했지. 독재 정권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남영호는 사람들 기억에서 점점 사라졌어. 잊혀져 이제 잊혀져. 때는 20년이 흐른 지난 1990년대 초 신문사 기자였던 인석 씨는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게 돼. 한참이 지난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네? 남영호요? 당시에 제가 불교 언론사 편집국장이었는데 제보가 왔어요. 한번 좀 찾아가 보면 안 되냐고. 모든 자료를 이렇게 다 검색해 보다가 아차 이 사건이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막 헤치면서 가고 했는데 그 현장을 본 게 정말 그 비참할 정도로 묻혀져 있더라고요. 제주도 사회가 전부 울음바다였어요. 그냥 마을마다 그 뭐 해당이 안 되신 분이 없을 정도로 울음바다였는데 세상에 320여 명이 돌아가신 우리 다 조상님들인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냐 해서 쑥 가운데다가 왜 버려진 것처럼. 남영호의 위령탑은 원래 서귀포항에 세워졌었어. 그렇지 거기서 출발했어. 내가 출발했어. 상징적인 장소니까. 그런데 서귀포항이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서 옮겨질 거야. 지금 가족들이 찾아가지도 못하는 데다가 그냥 버리듯이 그냥. 관광 미양의 이미지에 어두운 과거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거기는 이제 예쁘고 아름다운 뭐 다리가 있고 유람선이 다니고 막 이런 항구여야 되는데 저 위령탑이 위령탑이 있으면 너무 우울해 보이니까 이미지가 안 맞는다 이거야. 시신도 못 찾아, 유해도 없어. 그래서 그나마 위령탑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제를 지내고 그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것마저도 다른 쪽으로 옮겨져 버려. 두 번 죽이는 거지. 이 보도 이후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또 2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남영호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해. 그것도 제주도 정가에서 말이야. 정가에서.
그때 그 후로 제가 도저히 밤에 잠을 못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12월 15일 날 제가 그 아는 스님을 특별히 모셔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쭉 가서 그 제사를 지냈는데 그거를 수필로 써서 제가 그 책을 당시 서귀포시장님하고 우금민 지사님한테 제가 보여드렸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우금민 지사가 바로 그 이전을 좀 지시를 했어요. 오늘 아침 8시 55분쯤 부산지방 해양항만청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여객선이 기울고 있다, 침몰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풍물 여객선에는 모두 47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은 대부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로 전해졌는데요. 세월호도 그 톤수를 늘려고 짐을 많이 실으려고 또 더 넓혔잖아요. 그것이 원인이죠. 법을 좀 바꿔야 되는데 계속 끝나면 사고 끝나면은 그때뿐이거든요. 한국이 그래요. 아버님 이제 하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시신을 못 차렸잖아요. 시신을 못 차려지니까 이제 서귀포 가면 바다에서 보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또 우리 유족들이 또 희망이고. 너무 진짜 억울하고 비통해서 살 뭐도 안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나아지네요. 이 배가 사고를 나가지고 지나갔을 때도 바로 이 앞바다에서 배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소리 마음이 이제는 조금이나마 하늘에서 땅에서 저 바다에서 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민간 합동 위령제가 열리고 나서 서귀포항 인근에 정방폭포에 위령탑이 다시 세워졌어요. 사고가 난 지 40여 년이 지나고 나서. 40년이나 걸려서 그거 미령탑 하나 세워서 추모지 하는데 40년이 이게 40년이 걸릴 일이 아닌데. 어처구니 없다 진짜. 그리고 아직 바다 밑에 있잖아. 그 배는 그대로 아직 지금 물속에 건지지도 있고. 못하고 세월호처럼 인양을 해서 아직도 기억 속에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그게 남아 있을 텐데 그분들 시신도 하나도 못 찾고 아까 뭐 열 몇 구만 찾았다며. 18구. 그러니까. 아, 이거는 바다에도 저렇겠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바다에 어디에 계실지 모르는 수장 되신 거잖아요. 제사 지낼 때는 바다 생선, 그다음 귤을 안 올리셨어요. 니네 아버지가 다 뜯어 먹었을 물고기며 그 귤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제사에 귤을 어떻게 올려놓겠느냐. 귤도 내리고 바다 음식은 하나도 안 올렸어요. 해마다 12월 15일 날 되면 아버지를 위한 추모 공연은 꼭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남영호가 어떤지 아니? 하면 몰라요, 아무도. 70년대 일이니까 50세가 돼도 남영호를 몰라요. 세월호를 제일 많이 아는데 제주도에는 큰 사건은 남영호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남영호부터 알고 그다음에 세월호까지 해야 아이들이 배 선박사고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는 큰 재난이구나 라고 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해마다 12월 15일 날 되면 아버지를 위한 추모 공연은 꼭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사상에는 귤도 올리지 않고 바다 생선도 올리지 않고 얼마나 한스러웠으면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어머니가. 진짜 할 말이 없네. 난 사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가족 그 묘가 우리 원래 있는 가족 묘가 떨어져 있어요. 우리 가족 묘는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벌초할 때 금방금방 끝나고 따로 가야 돼서 사실 되게 막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걸 따로 해가지고 말이야. 거기는 남영호라고 비석에는 써 있지만
그냥 우리는 늘상 가서 있으니까 그냥 남영호 사건의 피인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하나 얘기를 다 듣고 나니 그 당시에 그 묘를 만들었을 때 뭐 우리 어머니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졌을지를 느끼니까 내가 거기 벌초라 가서 막 짜증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정말 이런 가슴 아픈 얘기들을 아까 우리 그 원종 형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덮을 것이 아니라 자꾸 상처가 나지만 그거를 자꾸 상처를 내서 아물 때까지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사람이니까 인재니까 한번 겪을 수 있어. 그러면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또 반복이 되잖아. 이걸 잊었기 때문에, 덮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런 게 가슴 아프고 찢어지더라도 앞으로 40년 후에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었거든. 맞아. 그냥 이렇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원인이 뭔지도 아직도 모르잖아. 우리가 정확하게 세월호가 왜 그렇게 됐는지. 맞아.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야.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책임자를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거든. 우리 후배들한테 알려줘야 될 일이거든. 이런 얘기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난 제주도에 근대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 제주도에 사람들이 모르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지. 이거 말고도. 유가족 중에 한 명을 옆에서 같이 이걸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남영호를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소유시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오라방인데 오라방. 제주도에서는 오빠라고 합니다. 오라방. 오라방. 네. 할아버지는 하라방. 네. 오빠는 오라방. 너무 귀여워. 아저씨는 아지방. 이렇게 되는데. 할머니는 할망. 할망. 대충 이응자 붙이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약간 비읍자 아니면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비읍자, 약간 뭐 지읒자 이런 게 다 들어가. 제주도 사투리. 그리고 그 아시라는 말이 너무 이뻐. 동생. 아시. 아우. 아우 아시. 성아시. 성 이렇게. 성. 오라방과 아시. 근데 아시인 우리 소유 씨가 이런 우리 제주의 아픈 역사를 다 이렇게 꿰고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더라. 우리 오라방 입장에서 나는 처음에 그냥 우리가 막 화면에서 봤던 시스타 막 이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너무 이렇게 막 진솔한 얘기들을 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 더 팬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팬이 돼버렸어요. 난 원래 효린 팬이었는데 그런 얘기 왜 여기서? 너는 정말 솔직하다. 오라방들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수고했어 아시. 수고했어 아시. 현장에서 관광용 구름다리를 놓는 공사가 설치될 현수교를 81년에 마무리. 아비규였는데 바위 틈 사이로 다 시체고 다 떨어졌을 거냐. 피가 7살 어린애들이. 아니 얘가 왜 그? 1978년 중문마을 주민들한테 한 통의 통지서가 전달돼. 그러니까 당장 비우라는 거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농사 짓던 땅인데. 죄송합니다. 바닷가 정말 지금 풍광 좋은 그 땅들. 땅을 뺏긴 다음에는 지금도 남의 집에 살고 남이 일하고 지금도 살고 있네.